대한민국의 물가가 넉 달째 2%대라. 그래서 10월쯤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물가부터 보시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월에 2.6%로 6월에 2.4%에 비하면 0.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2.6%밖에 안 올랐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사실 7월이라는 계절 자체가 폭우에, 폭염에, 극한 기후가 최악이었잖아요. 때문에 물가는 많이 올라갔을 거라 예상했어요. 적어도 6월에 2.4%면 시장의 예측치는 2.8% 내지는 3%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2.6%. 시장의 예측치보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건 뭐지? 진짜 물가가 잡혀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말입니다. 2022년 7월에 6.3%였을 때 이때보다는 반토막이 났다는 뜻이고요. 지금 반토막까지 났는데 7월에 그 악조건을 잘 헤쳐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실제로도 2.6%라는 숫자도 그렇지만요. 핵심 소비자 물가라고 이야기하는 근원물가 지수의 상승률 여러분 거의 2%로 잡아버렸습니다. 7월에 2.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요. 계절적인 요소가 강한 거 빼고요. 농산물이 계절적인 요소가 강하죠. 일시적인 요소가 강한 거 유가도 뺍니다. 나머지만 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계산을 하는데 7월에 의외로 안 올랐습니다. 2.1% 오르는데 그쳤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야 물가 이거 뭐야. 이러면 이제 금리 인하할 때가 된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세부적인 물가를 보면 신선식품 가격 지수가 7월에 7.7%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2월에는요 20%였거든요. 3월에는 19.5%, 4월에 19.1%, 5월에 17.3%. 신선식품이 난리를 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7월에 많이 올라갈 거라. 이게 폭염과 폭우가 심하면 이게 야채나 과일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상보다 좋아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다가 생활물가지수도 예상보다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물가가 잡혀가는 거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농축산물이 5.5%로 줄어들었습니다. 농축산물이. 공업제품도 2.6%밖에 안 올랐고요. 전기가스 수도도 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품 쪽에서는 2.9% 기록을 했고요. 또 서비스 쪽에서도 집세는 0.4%, 공공서비스 1.9%, 개인 서비스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2.7%, 평균이 2.3%로 전체적으로 좀 내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사과나 배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만 이제 햇사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배는 이제 조금 있으면 햇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행히 나아지겠죠. 공업제품도 라면의 가격은 떨어졌고요. 기초화장품의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휘발유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만요. 전기가스 수도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안정기를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지역 난방비가 9.7%로 조금 많이 올랐지만 말입니다. 반면에 집세는요. 전세가 0.1% 떨어졌고요. 사실 전세가 떨어진 게 조금 신기하긴 해요. 월세는 0.9% 올라갔고요. 공공서비스는 버스료는 11.7% 그대로입니다. 대신에 유치원 납입금이 좀 줄었고요. 5.7%로.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15.1%. 그러나 아파트 관리비나 구내식당 이런 게 다 자꾸 내려가잖아요. 개인 서비스. 그중에서도 건강기기 렌탈비나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요. 물가가 잡혀간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금리 인하는 저는 실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려서 내수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정책의 미스, 정책의 어떤 실패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사실 스트레스 DSR을 7월에 도입했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집값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집값은 걷잡을 수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도 금리 인하를 못해요. 사실은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한다. 8월에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에 금리 인하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현장의 어떤 이야기, 시장의 이야기는 10월에 금리 인하한다예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고용 쇼크는 가만히 안 된 거잖아요. 게다가 미국의 9월에 금리 인하를 0.5%가 아니라 B컷이라고 이야기하는 0.5%포인트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8월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8월 15일 전에 지금 정부의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대책에 스트레스 DSR을 즉시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아마 말입니다. 시장은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는 10월에 금리 인하다. 0.5% 인하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0.25% 인하한다예요. 그러나 미국의 고용 쇼크가 심해지고 경기 침체의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는 8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은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갈증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어떻게 될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금리 인하는 아마 지금 확실하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